추석 특집 재미있는 생활 속 한방 이야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상입니다. 진영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추석 상차림 어제 다 이렇게 열심히 차리시고 난 다음에 나물이랑 남은 그 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비벼서 비빔밥 맛있게 해 드시는 분들 댁에서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이번 한 주는요, 왜 차례상 차리고 남은 음식들 다 싸서 친척 어르신들 가지고 가시고 난 나머지 음식들 갖고 뭐 새롭게 다시 한번 데우고 요리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잡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 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감이 그렇게 좋은가 보지. 예. 감쪽같이 좋은가 보지. 예.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마 오늘도요 아주 재미있고 또 유익한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나물하고 국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 이제 보통 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탕, 뭐 갱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이 추석 상차림에 있어서 숨어있는 음식 보약입니다. 오늘은 나물과 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와 똑같이 김보아 씨, 제니퍼 씨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뭘 잡수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개운하게 예. 이제 고추장을 넣어서 좀 비벼 먹고 왔어요. 진짜로. 예. 나물 같은 걸로. 예. 근데 오늘 비빔밥 얘기입니까? 아, 나물 얘기 많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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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비벼도 돼요. 네. 그냥 나물하고 어. 그냥 밥 좋아요. 원래 나물을 좋아하시는군요. 나물 예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 비벼도요, 나물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한번 뒹구시면 모든 게 다 섞어지니까 예. 그것만 먹도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석 상차림에 숨어있는 음식 보약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종덕 한의학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또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집집마다 나물은 한 3가지 이상은 올리신 것 같아요. 삼색나물 이야기도 하시고요. 기본으로, 예. 그렇죠. 이게 왜 굳이 삼색나물일까? 사실 나물이 많죠, 종류가. 근데 이제, 그래서 색이 좀 같은 색으로 10개 놓는 거하고, 좀 색깔이 다르게, 3개 놓는 거나 5개 놓는 거, 폼이 다양하게 놓는 게 더 나아요. 보기 좋은 예, 떡이 그렇죠. 먹기도 좋다. 그럼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하게. 그래서, 근데 되게 3가지 색이면 되는데 5가지 색, 10가지 색 하려면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가지.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양의 의미도 있고, 번창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만 하면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3. 그렇게 해서 되게 삼색나물이다 이렇게 하죠. 뭐 되게 뭐 고사리는 약간 색깔이 약간 검고 예, 예. 무 같은 건 약간 하얀하고 이렇게 해서 구색을 갖춘다는 의미다. 구색을 갖춘다. 그런 거지 그것도 뭐 반드시 이거다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종류별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 상차림만의 뭐 건강, 뭐 조상을 뭐 존경하는 마음, 시각적인 효과까지를 효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깜짝깜짝 정말, 놀랍니다, 예. 어제부터 정말로.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예. 탕은 국이랑 분명히 이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탕이랑 국의 차이점을 정확히 잘 모르겠기도 하고 또 추석 상차림에는 탕이고 올라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참 이제 국은 이제 옛날만 이제 갱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탕도 올려 뭐 예를 들어서 어탕이니 무슨 탕 이렇게 하는데 이 차례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상님이 오셔서 술 한 잔 드시고 기분 좋게 가시는 자리예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술을 먹으면 어때요? 안주 생각이 나요. 예. 그러면은 마른 안주도 먹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기 있는 안주 예. 이런 것도 먹게 돼요. 그것이 이제 그런 구분이 좀 있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탕이다 하면 이제 건더기가 많은 거. 아하. 시 위주고 갱이라고 하면은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또 밥을 때는 또 매라고도 네. 했어요. 예. 이 밥을 먹다 보면은 목마려워요. 네. 그럼 당연히 국물을 찾게 돼요. 그 국물이 이제 국갱자에서 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방에서는 추석인데 송편만 드시거라고 해서 밥을 안 올리는 집안도 있고 어디는 이것만 드시고 하면 섭섭하니까 밥도 드시고 국도 드시거라서 국과 갱을 다 올리는 집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 어쨌든 그건 이제 집안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매와 갱의 차이나 그러니까 갱과 탕의 차이는 탕의 차이. 탕은 술을 먹으면서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거 예. 건대가 많은 것들이고 이 갱은 갱은 이제 밥을 밥과 함께. 먹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는 갱이라고 하는 데다 맹물을 올린 집안도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우리 물도 맞아요. 말아 먹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맞죠. 예. 심지어는 어디는 이제
물말보다 갱물이라고도 해요.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밥을 먹기 위한 방법으로 갱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밥알갱이 몇 알 띄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삽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하는 거죠. 쉽게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밥하고 같이 먹는 국은 차례상에 올릴 때 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예, 예. 소주 한잔 하시면서 뭐 예. 조개탕, 연포탕 이렇게 떠먹는, 예. 쓰시는 그런 것을 이제 탕으로 탕이라고. 잘해서 그렇죠. 상에 올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좀 이 개념이 차례상 크네요. 차리는 것도 살아계시는 우리 조상이나 어른 모신다 생각하면 편해요. 네. 그리고 뭐 내가 술 한잔 먹는다 생각하면 편한 거죠. 예, 예. 근데 보통 추석 이제 제사상에서 이제 차례 모시고 예, 예. 난 다음에 우리 그 어르신들은 음복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은 또 그 찬물에 밥을 말아주는 데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는 술을 먹을 때 이 사편이라고 해서 술을 나눠 먹는, 그래서 술에다가 이제 동지의 의미를 할 때는 자기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혈맹을 맺는다. 이럴 때 술에다가 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서로 모아서 나눠 먹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예.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먹을 때 되게 잔을 돌리죠. 우리 예. 예전에.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동지의 의미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지. 뜻을 같이 하면 술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방법에서는 술을 돌려 먹는다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때는 술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드신 거 같이 나눠 먹으면 뜻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조상님의 뜻을 같이 하고 그것이 자손들한테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술은 어른들이 드시고 예. 이제 밥 조금 마른 거는 이제 어린애들 좀 주고 그게 서로 이제 나눠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예. 자, 오늘도 정말 깊고 오묘한 뜻이 많이 들어있는 이 예. 차례상에 대한 음식 이야기, 그 중에서도 나물, 뭐 여러 가지 나물이 있는데요. 나물, 그리고 여러 가지 탕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석 상차림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마련을 해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상차림도 역시 뭐 제가 흐뭇하네요. 차렸습니다. 예, 또 오늘도 차리셨군요. 일단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오늘 탕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추석 상차림에는 토란탕이 그렇죠. 역시 가장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집도 그때만 먹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 1년에 한 번. 근데 그때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왜 딴 때는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요. 저도요. 네. 세크렛 먹어요. 세크렛 어울리는 거 너무너무 맛있다. 우리 시어머니 뭐 이게 진짜 대단한 너무 맛있어요. 토란탕. 두부하고 뭐 다시마 이거 많이 올리고 얼마나 맛있다 진짜. 예. 근데 예전에는 종종 먹었거든요. 저희 집도 토란을 이렇게 재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그 저기 잎사귀를 따가지고 우산을 받고 다니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때 되면 이렇게 그 흙에서 캐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그런데 이제는 명절날 하루밖에는 안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반드시 개월씩으로. 추석상에 빠지지 토란이, 않고 예.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 토란을 보면은 참 이 토란을 심고 나서 이 가을에 토란컵은 잎이 막 엄청나게 커요. 예. 그리고 그 줄기도 정말 왕성하고 소뚜껑만 하죠. 그리고 또한 그 뿌리를 캐보면은 이 뿌리도 막 주렁주렁 매달 이게 그래서 이제 어미토란, 새끼토란 해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일단 제철에 나야겠죠. 당연히 예. 제철에도 추석 때 나는 겁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뭔가 왕성하다,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차례상의 근본이 뭐냐면은 풍족한 거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손들한테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풍성한 거를 이렇게 그러면 토란이 그걸 상징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란 보면 재밌는 게 예전 그 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기에 옛날 총나라 사람 중에 탁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진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고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철광업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제 그 가맹이라는 동네에 다 하는데 이 사람 자기가 싫다는 거야. 왜 자기는 이제 민사회라는 동네로 보내달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민사회라는 데 갔더니 거기는 토란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더니 이 사람은 토란이 많으니까 자기가 거기 가면 번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남들은 다 가맹으로 가는데 네. 자기만 뇌물 써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척박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 사람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장사도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나중에 하인이 1000명 했다는 거예요. 하인이. 그 정도로 이제 번창.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토란 자체가 번성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수 그렇죠. 그러니까 토란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장생 중에 하나로 넣거든요. 그 이유도 보면 토란이 이게 이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오래 산다라는 개념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란이 보면은 약간 좀 미끈미끈하죠. 미끈미끈하면은 우리도 변비 걸렸을 때 미끈미끈한 걸 먹으면은 잘 나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나갈 때 이런 생각도 들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은 이제 토란을 보면은 이파리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왜 이렇게 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우라고 그래요. 우와 크다. 재밌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거. 예. 우 엄청나게 크다. 우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나타나서 풀초라 써서 이렇게 우하죠. 이게 토란 우자예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예, 우와 크다. 그러다가 토란 우자가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기왕 토란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토란 우리 몸에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요? 이 토란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란이 이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커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식물도 단시간에 많이 크려면은 많이 먹고 많이 발산을 해야 돼요. 양분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또 왕성하게 커야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호산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는 특히 태음인들이 몸이 찌뿌듯하고 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발산이 안 돼서. 우리도 그 날씨가 우중충하다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좀 찌뿌듯하죠. 그게 뭔가 확 풀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럴 때 토란이라고 하는 거는 확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찌뿌듯하다든지 또 명절날 또 많이 먹으면 체할 수도 있겠죠. 그걸 또 풀어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리고 이 토란이 아까도 말씀드린 미끈미끈하니까 이 이제 변비에도 좋을 거고 또 이 속에 있는 거 확 내려보내다 보니까 속에 이제 숙변이 찼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봐요. 숙변도 좀 나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뱀이나 벌레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독이 이제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걸 뭔가 풀어줘야겠다. 그럴 때도 토란을 썼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 이유도 다 뭔가 풀어준다. 그리고 임산부들. 임신을 하면은 가슴이 좀 답답해요. 심란하. 왜냐면 임신을 하면은 아기보, 그러니까 자궁 쪽으로 모든 기운이 다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이 되다 보면은 모이면은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임신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신경질이 더 난다든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기운이 자꾸 집결이 되다 보니까 열이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닌데 더 과민 반응을 보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스트레스도 잘 쌓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당연히 토란을 먹으면 풀어주겠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그래서 임산부들이 그 평소보다 좀 심란하게 더 행동한다.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토란을 내려주면은 토란 먹고 마음이 차분해지겠죠. 토라진 마음이 확.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참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토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증이 난다. 갈증 날 때도 토란 먹으면은 갈증이 없어져요. 그래요? 이제 이런 역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란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좋은데, 근데 하나는 또 토란이 꼭 이렇게 날로 먹으면 아린 맛이 나요. 알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예전에 약간 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 독성이라고 하는 게 뭐 큰일 난다 이런 독성이 아니라 약간 좀 부대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린 맛이 먹다 보면은 그 결석이 생기기가 쉬워요. 결석 생기면 좀 좋으려고 먹었는데 결석 생기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우리가 쌀뜨물에 꼭 토란을 이렇게 다루거든. 그러면은 설탕 끓일 때 그렇게 그것을 다 중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뜨물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토란 요리할 때 이제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또 다 중화가 돼서 삶을 때 저 쌀뜨물로 삶습니까? 그 우리입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쌀뜨물에 우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물에다 살짝 데치기도 하고 아니면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궈주기도 하고 그건 이제 요리법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토란의 그 아린 맛을 없애려고 하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독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예민함을 풀어줄 수 있고 또 숙변도 제거하고 뭐 벌레 물린 데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좀 정화해주는 그런 그래서 성질을 이제 갖고 있네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 또 기억을 보는 것도 재밌는 게 이 유여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왕옥사이라는 산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거미 있죠, 거미. 이 거미하고 벌하고 싸우다가 거미가
벌에 씌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뚝 떨어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거미가 좀 왕거미였나 보죠. 예. 그래서 또 벌에 씌니까 뚱뚱 붙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봤대. 그랬더니 이 거미가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가 멀리 가나 이렇게 봤더니 토란이 들어가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토란을 씹어 먹더래. 어머. 그러더니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벌에 물린 부기가 뭐 쏙 쭉 가라앉아. 어머. 없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벌에 씌였을 때 토란을 먹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죠. 예. 근데 그 뭐냐 그 뭐냐 벌에 씌면 뭉쳐지니까 뭔가 좀 풀어주는. 아니 예. 거미계에서는 학자도 없을 거고 무슨 교수도 없을 텐데 그런 본능인가 봐요. 알아내는 글쎄 거죠. 뭐, 예. 그제 뭐 본능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 이론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이론이 예. 먼저 있고 자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 이제 예. 맞추는 거니까. 예. 근데 토란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차례상에 대표적으로 올리는 탕, 그렇죠. 그리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많이 많죠. 좋아하시겠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음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토란 갖고 만드는 다른 어떤 뭐 효능 있는 음식들 뭐 없나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토란 자체가 이제 아까 그 토란 자체가 흙 속의 알이라는 의미예요. 예. 말 그대로 흙토자에다가 알란자거든요. 우리 아하. 계란할 때 알란자 쓰잖아요. 이게 알이라는 의미. 그래서 흙 속에서 알을 캔다 이런 거예요. 예. 이 알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다음 생명을 생명, 예. 잉태하는 의미가. 우리 계란이 다음에 그렇죠. 부화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흙 속에서 알을 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어미토란이 있고 세키토란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번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추석 때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추석 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 자손들이 좀 번창 좀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열받은 거. 예. 그동안에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쌓이고 열받은 게 요즘 또 현대는 얼마나 또 열받고 살아요. 그렇죠. 예. 뭐 교통비 올라오고 뭐 올라오고 하면 얼마나 열받아. 직장에서 또 이게 예. 다구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어내고 또 새로운 출발 좀 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또 토란이 또 먹을 수가 있죠. 또 이제 큰며느리가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자손 번창하라고 자손도 번창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라고. 하시고 예. 그리고 숙변도 제거하고. 근데요, 선생님. 예. 뭐 차례상에 무슨 나물도 있고 토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저희 집이 가장 또 이 좋아하는 메뉴는 식혜예요. 식혜 빼놓을 수 어르신들이 없죠. 예 뜨끈뜨끈하니 그냥 밥 한 사발 딱 드시고 거기 그냥 시원한 식혜나 좀 떠와라 예. 그러시거든요. 아이들도 달짝지근하니 너무 좋아하는데 음. 맛은 좋은데 이 공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예. 근데 식혜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제 식혜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보리 싹 틔운 거를 예. 이제 엿질금이라 그러죠. 예. 엿기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분말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보리의 성질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보리라고 하는 건 이제 맹류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그죠? 예. 가을에 심었다가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서 초여름에 수확을 해요. 어려운 시기 다 이겨내죠. 그렇죠. 우리가. 사계절의 기운이 다 있어요. 예. 수나 추동의 기운이 다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들이 겨울을 지나는 것이 차가운 성질이 많아요. 겨울 기운이 춥잖아요, 겨울이. 예. 그래서 그 마늘류, 마늘이나 파나 이게 이제 훈체류라고 하고 이제 학명은 알리움속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겨울을 지나는 게 차가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보리가 좀 시원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열날 때 어떻게 해요? 보리차 먹이는 보리차 보리차, 먹여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는 애가 열나면은 예. 열을 좀 식혀주려고 보리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그 설사한다. 네네. 그럼 뭐 줘요? 제가 보리차 줘요. 보리차 주죠. 많이 예. 이 설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장염 걸렸다 그러죠, 우리 애. 그렇죠. 이 장염이라고 하는 게 이 염이라고 하는 게 불화가 두 개예요. 이 장 속에 불이 막 화끈화끈 타는 거래요. 아유. 예. 그래서 설사를 하는. 그러면 열을 식혀줘야겠죠. 그럼 당연히 보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보리가 이제 겨울을 지나는데 만약에 가을을 심어야 될 보리를 네. 봄에 심잖아요. 그러면은 키는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그거를 좌지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발음을 잘해야겠죠, 좌지를. 자, 근데 이 현상이 있는데 이 보리를 가을에 심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봄에 심어야 된다. 네. 예. 그러면은 저온 처리를 해줘요. 낮은 온도에다가. 낮아.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요.
그게 이제 자연의 신비입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겨울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용어로는 이제 영어로는 버날라의 제이션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추나철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추나철이라고도 하고 버널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농업에서는 큰 혁명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농사철을 놓쳤다. 땅이 얼어붙었다. 이러면 못 심잖아요. 근데 봄에 심고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업에서는 큰 혁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발견됐나? 1900년대 초에 1910년대 모스크바의 루센코 박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서는 대혁명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600년대에 이 농가원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농가원령이라는 책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보리를 심는데 어쩔 수 없이 봄에 심게 되면은 얼려서 심어라. 그래서 얼보리. 월벌이. 보리를 얼려서 심어라. 그래서 얼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세상에. 이게 바로 이 추나철이라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교과서 배울 때는 서양이 최초라고 배웠는데 예. 1900년대 발견돼. 우리나라에서는 1600년대에 이미 추나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만 문화민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증거를 보여야 돼요. 이 농업에 있어서도 서양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이런 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대단하네요. 예. 근본 이유는 보리가 시원한 겨울기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이치를 가진 거죠. 얼마나 차가우면 얼려서 근데, 심는데도 나. 그렇죠. 그래서 이 보리가 또 재밌는 거는 이 이른 봄이나 늦겨울에 보면은 이 땅이 얼었는데 네. 땅이 얼었는데도 보리 싹이 나죠. 네네. 그래서 가끔 보리가 웃자라면 어때요? 우리 보리 밟기 밟아줘야 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이 얼으면 되게 단단해요. 그죠? 근데 땅 그쵸. 파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이 보리는 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요. 얼마나 세면 강이 나면. 그렇죠. 강이 나면 얼마나 이거 뚫고 나올 정도로 강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리 성질이 그 차갑고 열을 내려주고 사계절의 기운이 또 다 있고 네. 그러면서도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예. 이제 그것을 만들기 식혜예요. 어. 보리 싹 틔워서 만든 게 식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혜라고 하는 게 우리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뭐 식구들 모여있고 뭐 할 때 의리 시켜 먹는 이유가 이 명절 때는 잔뜩 먹어야 평상시보다 많이 먹어요. 예, 예. 시켜먹으면 배 터질 것 같아. 배 터질 것 같아. 시켜 먹으면 진짜 터질 것 같은데 오히려 터지지 않고 오히려 배가 꺼져요. 그 왜 그러냐면 밥을 잔뜩 먹으면 배가 그득한데 그거를 열을 내려주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아하. 아예 땅 얼은 것도 뚫고 나올 정도는 얼마나 이게 잘 풀어주겠어요. 그게 예. 소화가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래서 이 식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뼈대 있는 집안, 이제 그 가문 있는 집안에서 어떤 손님이 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며느리가 처음 온다. 그러면 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네네. 뭐 시어른 인사하랴, 뭐 하랴. 예. 그러면은 손님 오면은 식혜부터 내요. 예, 맞아요. 그 뼈대 있는 집안인 왜 그러냐면 이 며느리가 처음 온다든지 손님 처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이 긴장할 때는 긴장할 때 몸이 긴장이 움츠러들어요. 아 긴장한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겁날 때 이런단 말이에요. 움츠릴 때 뭐 음식 잘못 먹어봐. 그냥 체죠. 예. 잘못하면 떡 하나 먹고 채. 그러면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식혜부터 주면 어떻게 할까? 배려를 해주는 거군요. 긴장을 풀고 속을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아하. 다음 음식을 먹어도 안 체하겠죠. 그게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뼈대 있는 집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례 음식에 참 아니, 그리고 그런 아주 저도요. 깊은 뜻이. 예. 맨날 추석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위치가 지금 식혜가 그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제 이렇게 잡수시는 순서대로 예. 음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 있어서 음. 보통 이제 뭐 다 먹고 나면 후식으로 요즘 많이 잡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탕하고 같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고기 이렇게 다음에 음식을 좀 드시면 참 좋을 것 풀어주라고. 같아요. 그렇죠. 고기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탕하고 같은 개념. 그렇죠. 이제 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했지만 탕 자체가 이제 건더기가 많은 거예요. 네. 건더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술 먹다가 이제 건더기를 건져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속이 좀 답답해서 술도 좀 취기가 있으면은 식혜 한 번 먹으면 속이 또 뻥 뜯어 술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가 술 더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더 잡수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식혜라고도 하고 감주라고도 맞아요. 예.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둘 다 틀린 표현 아닌 건가요? 이제 그게 옛날 얘기가 좀 있어요. 예.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사실은. 사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물론 적당히 먹어야겠죠. 예. 근데 그리고 몸이 쇠하다든지 힘들 때 사실 술 한 잔 먹으면 그게 보약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못 먹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효자가 있었는데 그 노부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나라에 기근이 들으니까 당연히 금주령이 내려요. 왜냐면 술은 곡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낭비되면 안 되니까 금주령이 당연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제 꼭 술 한 잔을 드셔야 이게 되시는 분이라 이 효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남으면 이제 신밥이나 밥 좀 남은 거 있죠. 이걸 모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술 담가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세상에는 또 착한 효자가 있는 반면에 또 꼭 밀고 하는 사람 꼭 있어요. 예, 예. 해코지 하는 사람이. 그러더니 이제 옆집 사람이 이제 그거를 관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또가 판결을 내리는데 얘기를 듣고 이게 효자가 오히려 칭찬할 얘기지. 예. 이거는 혼내킬 얘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술을 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냐고. 맛있다고. 맛있냐. 달감 쪄서 감주 아니냐고. 이 감주는 식혜인데 식혜 갖고 너는 왜 해코지 하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주나 식혜 이렇게 쓰는 거죠. 달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전에 내려오는 거죠. 옛날 얘기로. 선생님, 저도 하나 궁금이 있어요. 여기 올 때 쉽게 물어봐서 어떻게 만들어? 쌀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볼이에요. 그렇죠. 예. 진짜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쌀로야, 쌀. 뭐 모르니. 왜냐면 막걸리 이거 저거 다 쌀로 만들어요. 이것도 쌀이에요. 그럼 진짜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볼이에요, 쌀 아니다. 그렇죠. 예. 참. 왜냐면 이제 쌀은 이제 봄에 심죠. 그랬다가 가을에 수확을 해요. 겨울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쌀이 따뜻하죠. 예, 로마니아에서 볼이 예, 예. 많아요. 아, 그래요? 볼이 많아요? 그게 쉽게 없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생활이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만 음식 문화가 참 고도의 음식 문화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우리도 소를 먹더라도 지지고 볶고 다지고 꼬리까지 다 먹잖아요. 뼈까지 다 먹고. 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알뜰살뜰 정말. 그리고 맛도 기기묘묘하게 다 내고. 맛있게 하죠. 예. 이거 고도의 문화 형태죠. 지금 뭐 이제 사계절의 기운이 다 들어있지만 굉장히 찬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요, 지금 열이 많으신 분한테만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환자를 보면서 특히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성격급하고 욱하는 성격인 분들, 또 잘 때 뭐 입을 다 차버리고 잔다든지,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체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식혜를 먹게 하는데, 식혜도 이제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식혜를 한번 만들고 한번 끓이죠. 네. 그래 이제 살균을 시켜야죠. 그 따뜻한 식혜를 먹으면은 장이 차가운 사람이라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양인들한테 우리가 식혜를 권유합니다만 몸이 차가운 소미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써요. 그리고 먹으면 많이 좋아요. 따뜻하게 해서 그렇죠. 먹으면 그러니까 좋다. 따뜻한 식혜를 먹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가벼운 소화불 양은 저절로 풀려요. 가벼운 거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괜찮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조화를 맞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절날 먹어서 체하기 쉬우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상당히 강한 거죠. 그걸 이제 후식으로 먹게 하고 예, 예. 예방 차원도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귀족 같은 음식이에요. 네. 예, 생방송 60분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탕에 관한 이야기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나물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유는 모르는데 그전 전래서부터 저기를 고춧가루는 안 넣더라고. 고춧가루가 붉은색 음식은 안 넣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그 추석 때 마늘하고 고춧가루 때문에 맵고 해서 고생하셨어요. 네, 조상님들이나 하여튼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 그런 걸 싫어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한 음식들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자극적인 맛을 안 넣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자극이 강해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음식처럼 그냥 맛있게 해서 먹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차례상이라고 고춧가루랑 마늘 빼서 음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싫어한대요. 네. 네, 이 추석나물에 고춧가루와 그리고 마늘을 넣지 않는 않는다. 라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돌아가신 조상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원래 귀신이 먹지 않는 그런 양념이라고 그러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마늘을 쓰지 않을 거. 네. 그럼 좋은 방법 배워 드라큘라 오지 말라고요? 루마니아 하시니까 또, 예. 저는 진짜 몰라요. 저는 싱겁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싱겁다. 마늘이 없고, 뭐, 원래 한국 사람들 발기 좋아하니까. 얼큰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저도 진짜 궁금해요. 네, 마늘하고 고춧가루 정말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진짜. 없을 정도인데. 없어. 갑자기 주석에서 봐줘요. 맞아요, 예. 빠져요. 예. 예. 봐주는 게 아니라 빠져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고춧가루 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한 색깔, 붉은색이고 마늘은 아주 강한 향. 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람을 흥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따뜻하게 하는. 예. 근데 이유 모르겠는데요. 넘기지 마시고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제사 음식이나 차례 음식에 꼭 그 고춧가루를 잘 안 쓰죠. 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고추는 그 임진왜란 전후에서 들어와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은 전 세계로 퍼진 게 고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고추가 없었고 산초라고 있어요. 산초. 이 산초라고 해서 가끔 그 추어탕집에 가서 이렇게 먹을 때 타먹는 거예요. 그게 산초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김치를 담글 때 산초로 담았지 고추로 담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추가 들어오고서부터 산초를 완전히 이제 대용하게 돼요. 예.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빨간 그 김치를 드셨다. 그건 소설이죠. 아하.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산초가루가 든 김치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아니었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고추라고 하는 우리 먹으면 화하죠. 네네. 고추 먹고 이거 추워하는 사람 없어요. 열나죠. 고추 먹으면 열나요. 화끈해. 그지 화끈하고 그러면은 열이 솟구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동물적으로 쓰인다면 열나는 걸 먹다 보면은 성욕이 오르는 수가 많아요. 맞아. 그래요. 그리고 술 한잔 먹으면 또 성욕이 더 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열 뻗칠 때 그러는데 이 고추가 먹다 보면은 화끈하다 보면 이게 음심이 돌게 있죠. 예. 근데 이 차례상이나 이거는 조상 모시고 경건한 자리인데 거기서 음심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좀 그렇죠. 목욕제게 하고 예. 오히려 경건하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안 쓰게 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고추가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마늘은 이제 마늘 먹으면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매워요 마늘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의에 이제 훈채류라고 해요. 훈채. 마늘, 부추, 뭐 달래, 파 이런 것이 다 훈채라고 그래요. 톡 쏘는 맛.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자연 생태계에서도 재밌는 거는 겨울을 지나는 거는 대부분 차가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마늘, 부추 말고 파 뭐 이런 달래. 것들이 훈채류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학명으로 알리움속이라고 그래요. 알리움 속에 들어가요. 이제 식물 사상을 찾아보면 식물 알리움 속에 들어가는데 이거의 특징들은 말하면 겨울을 지나는데도 따뜻해요. 성질이. 예.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파리 있죠, 파리. 예. 파리 중에 고자리 파리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고자리 파리라는 거는 파리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추우면 파리 힘 못 써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추웠을 때. 매주 된장 이렇게 파고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파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도 월동할 때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애벌레나 이렇게 살 때 보면은 꼭 따뜻한 데를 찾아가요. 근데 자연 생태계에서 겨울을 지나는 채소는 다 차가운데 이 마늘이나 훈채류 알륨속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기주특이죠. 그러니까 꼭 고자리 파리가 사는 곳은 꼭 알륨 속에 속해 다. 예. 근데 그것은 되게 따뜻해요. 성질이. 그게 이제 이 동물의 세계도 아는 거죠. 자연 생태계에서도. 그런 특징이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마늘들이 우리는 이제 당군 신화에 보면은 뭐 그 곰하고 호랑이가 뭐 마늘 먹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가서,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마늘이라고 하는 게 언제 들어왔냐면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이제 중국의 한나라가 이제 초완전 아시죠? 초나라 한나라 대판 한번 싸우고 그걸 통일한 게 이제 한나라 유방이 통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이제 한나라 한무제 때 장건이라는 장수가 중앙아시아를 정벌을 해요. 그때 이제 비단길이 열려요. 비단길이 열릴 때 그때 마늘이 들어와요. 네,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마늘이 들어와요. 사실 마늘은 그 이집트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자랐어요. 지금 4,000년, 5,000년 전에 있어.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를 보면 뭐 마늘의 기록이 나와요. 예.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불과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군 할아버님께서 2000년에 사셨나요? 훨씬 더 옛날 얘기죠. 그러게요. 그 당시는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면은, 그래서 이제 고서를 번역하다 보면 재밌는 게요. 이 마늘 하면은 이렇게 산자를 써요. 지금 사절처럼 마늘 산자로만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달래였어요. 달래 산자였어요. 달래. 예, 달래. 우리 부분 산에 가면 달래 있죠? 예. 이 달래 산자.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보면은 산 20매. 그러니까 산을 20뿌리 먹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 한문사전 당연히 마늘만 나오니까 그냥 마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조선 초기 이전의 문헌을 보면은 산 하는 그때는 달래를 의미해. 번역을 잘못한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한문사전만 읽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달래를 의미했다가 진짜 마늘이 오면서 지금은 마늘의 의미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 크니까 대산이라고 그러고 달래는 찍은 게 소산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달래를 오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랑이가 달래를 먹고 있었군요. 근데 이 달래라, 그 마늘이라는 게 톡 쏘는 맛이 있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이 귀신들이 예,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드라큘라 불리실 때 마늘 뿌린다 이런 얘기를 또 뭐 했듯이 마늘이 톡 쏘는 맛이 귀신이 그렇게 싫어해서 이 차례상이라고 하는 게 조상님이 오시는 친절하게 하는 건데 모셔야죠. 오지 말라고 방해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마늘이 톡 쏘는 맛이 있다 보니까 이 정력이 좋아요. 예, 음심이 드는 거. 성욕이. 그러면은 음식 같은 거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맛도 보게 되고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딴 생각 들으면 별로 안 좋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차례상에서 당연히 마늘하고 이제 고추를 안 쓰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의미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올리시나요? 고사리 왜 고사리 성욕 얘기는 또. 저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무슨 힘을 뺀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때는 예. 남자들이 안 먹고 그랬어요. 먹으려 가면 뭐 눈치 주고 그러는 예, 사실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고사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고사리 보면 재밌는 게 그 모양이 이거 주먹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다가 손. 아기 손, 이렇게. 고사리 손이다, 아기 손이다 이런 네. 얘기 하죠. 그래서 고사리 이렇게 했다가 습도가 맞고 온도가 적다가 잘 맞으면 확 펴져요. 잎이 조건이 맞으면 몇 시간 사이에 쫙 펴져요. 기분 좋으면. 예. 세상에 이파리임에도 불구하고 입인데 몇 시간 안에 확 펴지는 거는 양치류밖에 없어요. 고사리류가. 예. 이 고사리가 확 퍼지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이제 뭔가 뭉친 기운을 풀어내고 을분을 풀어낸다 이런 뜻이 좀 돼요. 그런데 이 고사리가 좀 차가워요, 사실은. 고사리 먹고 열났다는 사람 없어요. 고사리는 약간 차갑다 보니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딴 생각이 든다든지 음심이 들으면은 이 열이 뻗쳐요. 그 열이 뻗친 거를 차가운 고사리를 먹으면 어떨까요? 열이 확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 거다 먼저 그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절개지키라고 이제 들어가서 먹는데 이제 사실 이제 고사리가 고비예요, 고비. 한문으로 보면. 예. 근데 고비하고 고사리가 넓은 의미는 다 고사리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라고 또 번역을 하는데 이 백이숙제가 들어가서 다른 것도 많은데 산에서는 아닌 게 많은데 이제 주나라 음식을 안 먹겠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근데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고사리만 먹었을까? 이제 그런 이유는 이 고사리가 절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백이숙제도 배는 고프지 가서 살을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차분하게. 쉽게 말하면 결심. 예전에는 선비의 지조. 선비의 지조를 굳건히 하는 게 고사리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과거 공부를 한다. 이 공부하다 보면 괴로워요. 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요. 그럴 때 일부러 고사리 먹어요. 고사리. 그러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머리도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고3 수험생들한테 주면 아주 좋겠죠. 이 고3 수험생이 마늘 먹고 이런 거 많이 먹어봐. 그러면 딴 생각 들으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예, 문제가 좀 그럴 때 있죠. 오히려 마음 차분해져라 고사리 주면 어떨까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왜 안 하던 고사리는 자꾸 죽을 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사리가 그런 효능이 또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고사리랑은 또 재밌는 게, 이 우리가
그 남편이 바람핀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뭘 줘야 될까요? 고사리를 그냥 다발로 삶아가지고 공복에 아침 저녁. 그러려면은 이 고사리라고 하는 게 이제 성욕을 감퇴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당신 마음을 좀 진정시켜서 흥분할 땐 헷가닥할 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아,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 자기를 되돌아봐라. 아하. 선배지조를 본래의 마음을 초발심으로 돌아가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쭉 의미가 뻗었을 있어. 때는 이 난하고 또 비슷하네. 그러니까 선비의 뭐 이렇게 지조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하나는 이제 이 고사리가 아까 이제 모양이랬다가 이제 그래서 권두채라고 돼요. 권이 이제 주먹권자에다 주먹진 것, 나물. 권두채. 예, 권두채라고도 해요. 그 예, 이제 예.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이 훈몽자회예요. 예. 근데 그 훈몽자회라는 책이 이제 권두채라고 나오는데. 너무 깊은 건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확 퍼지니까 뭔가 뭉친 거를 풀어낸다. 그리고 아까 성욕이 든다든지 아니면 고민이 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고민이 들으면 잡생각에 이거 생각하다.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리면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사리 먹고 잠을 잘 잤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네요. 아, 당연하죠.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세상은 이 사회가 하도 그 좀 예전하고 틀려서 예. 너무 성에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차분하게 예.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고사리가 아주 좋죠. 고사리도 아유, 좋고. 나물 하나에서도 정말 말씀이 끝이 없이 나오시는데요. 그러게요. 예, 고사리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무나물 얘기 좀 예, 저희 해볼까요? 집은 그 무나물도 상당히 좋아해요. 예전에 무하고 밥하고 섞어서 비빔밥도 많이 그렇죠. 해먹었고 예. 그러는데 이 무는 뭐 소화에 도움을 준다 이래서들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왜 제사상에 이 차례상에 무가 꼭 올라오는 이유가 그 있나요?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물의 이제 그 색깔도 좀 중요하고 종류별로 논다. 근데 네. 흰색나는 게 사실 무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홍당무가 있겠어요. 뭐 도라지 있잖아요. 도라지도 좀 있고 도라지 올리는 데도 좀 대신 있죠. 도라지 예, 대신.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색깔의 의미가 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무가 소화를 좀 도와주는데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우리가 시골에서 무를 기르다 보면은 이 무는 뿌리예요, 그죠? 네네. 이 뿌리를 좋아하는데 이 뿌리라는 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가 자라다 보면 이 무 대가리가 땅 위로 솟구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뿌리는 자기의 본분이 흙 속에 들어가는 게 본분인데 그러게요. 나 자기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거야. 흙 위로. 그게 무예요. 그 뭐냐면 무는 솟구친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뿜어내는 기운이. 뿌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흙 속에서 안 살겠다.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무를 먹다 보면은 이 무 대가리 쪽, 네. 무 머리 쪽이 더 매워요. 맞아요. 더 매콤해. 뿌리보다는 이 끝에 꼬리보다는 머리 쪽이 더 매콤하고 푸르스름한 부분. 성질이 더 강해. 그래서 예. 성질이 더 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승질이 못 쓰겠네. 그래서 무는 이제 솟구치고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뭉친 거를 풀어내고 톡 쏜다? 그러면은 뭔가 밥 먹고 체했을 때 뭉쳐있는 거를 풀어낸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동기치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예, 예. 실금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옛날 기록을 보면은 옛날 이제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가 도적대를 만났대요. 네. 이 도적대를 만나서 도망가다 보니까 산 속에 동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피해야겠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굴 속에 있는 거 잡으려면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입구에도 연기 피우면은 괴로워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적대들이 거기서 연기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괴롭잖아요. 괴로워서 이제 막 정신을 혼미한 상태에서 허덕거리다가 뭐가 손에 잡히더래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씹었대요. 그랬더니 정신이 말짱해들어. 그러더니 도적 아무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게 이제 이제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 선비가 살았는데 이 선비가 나중에 깨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무말랭이라는 거예요. 무말린 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기에 지식된다든지 중독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거를 아까 무가 뚫고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정신을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얘기가 돼서 동김치가 무로 만드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동치미. 그걸 먹는다라는, 물론 지금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면 빠르죠, 더. 옛날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우리 루마니아에서요, 무 없어요. 그래요? 무 없어요. 우리 레디쉬, 그 빨간색 예, 작은 거, 뭐 체리 모양 이렇게. 예, 예. 한국에서 누가 물어, 그거 체리야. 아니요, 레디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예. 뭐 너무 크다. 좋죠.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맛이 뭐냐고 몰랐어요. 그래, 주어머니 계속 먹였어요. 야, 먹어봐.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그럼 아직까지 단무지 입이 안 맞아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네, 안 맞아요. 그럼 진짜 여기 제 생각은 한국 땅에서 진짜 복 받는 땅이에요. 이게 딱 있어요. 저희 루마니아 칸도 없고, 대추도 없고, 뭐도 없고, 보살도 없고. 이게. 진짜. 정말 우리 복 받은 나라네요. 맞아요. 예. 제가 단무지가 진짜 소화제로 그러고 소화를 잘 시키나요? 이렇게 왜 계속 먹였어요? 이렇게 넣고 먹잖아요. 밀가루 마시네요? 네. 우리 효모니 왜 계속 먹였어요? 밀가루 먹어봐. 먹을 때도 그게 그렇고.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재미있는 게 무의 성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부를 만들 때 이제 콩으로 만들죠, 당연히. 근데 콩으로 만들고 이제 간수라는 걸 넣어요. 그러면 이제 두부가 뭉쳐지죠. 이 소금 기운의 정수가 간수인데 간수는 짠맛이 정수기 때문에 수렴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도 뭐 절일 때 소금 뿌리면 어때? 부피가 줄어들죠. 배추 절인다도 뭐 절일 때 젓갈 담배하면 줄어들어요. 그거는 수렴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그 간수를 넣어서 수렴을 시킨 게 두부예요. 네. 근데 고럴 때 두부를 만들 때 무즙을 넣잖아요. 그러면 두부가 안 돼요. 어머. 그래서 이제 옛날 흩어지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라고 하는 건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두부는 간수 넣어서 뭉치려고 하는데 그 방해가 되니까 두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걸 어떤 의원이 그걸 봤대요. 어느 이제 두부집에서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잘못해서 간수를 넣어야 되는데 무즙을 넣는 바람에 이제 댄또 혼나는 걸 본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환자가 왔는데 물을 먹고 체한 거예요. 아이고. 물알아야지 두부를 먹고 체해서 예. 와서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두부 독성이 다 사라지더라. 두부 먹고 체한 걸 때 무가 특효약이에요. 아하.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무라고 하는 건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무를 보면 이제 우리는 한문은 나복자라고 그래요. 이 여기는 올레자를 썼는데 이 올레자가 지금은 이제 오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밀의 의미였어요. 밀레자예요. 밀. 예. 밀레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는 밀레자 의미를 썼어요. 지금 이제 물론 오다라는 뜻으로 쓰죠. 올레자로 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밀이라고 하는 게 심어도 해마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갑다 보니 곡식밀, 우리 먹는 밀이 밀가루 있죠. 그런데 이 내고 복은 복종시킨다는 의미예요. 야, 너 일로 와, 복종. 그러면 무슨 얘기가 밀가루를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를 내복이라고 그래요. 내복. 예. 무를. 그래서 무씨를 당연히 아들자 써서 자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무라는 의미가 자체가 밀을 복종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먹고 나타나는 독성들을 다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에는 항상 단무지가 따라 붙는 그렇죠. 그거는 혹시 모를까. 혹시 이제 밀가루 음식 먹다 보면 혹시 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밀가루 음식을 먹다 보면은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거든요. 속이 더부룩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그거를 이 무가 들어가면 어떡해? 단무지가 들어가면 풀어내겠죠. 그러니까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또 무 자체는 또 시원하단 말이에요. 시원하다 보니까 우리 횟집에서 놀 때 어때요? 회 놓을 때 무채 위에다 놓죠. 그렇죠. 그걸 어떤 사람은 모양 좋게만 한다. 보이려고 저 같은 경우는 부풀리게 보이려고 많아 보이게 하려고. 많아 보이게. 근데 우리 한의학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무 자체는 열을 내려줘요. 이 회라고 하는 게 날 생선이기 때문에 이 신선하게 먹어야지 따뜻하게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채위도 노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폼나게 하는 게 아니죠. 어르신들이 예전에 참 이거 참 음식 투정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밥이 보약이다 네.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게 아니 음식 속에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이야 예. 세상에 서로 중화시키면 서로 도와주고 예. 그래요. 또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가 가끔 고구마 먹을 때 겨울에 네. 이 고구마 먹다 보면은 고구마가 소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도 아마 방구만 뽕뽕 나오고 이게 소화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더부룩하죠. 더부룩하고 그래. 그럴 때 꼭 동김치 먹자. 예. 그 고구마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참 소화가 잘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무수히 많죠. 그렇군요. 이유가 그리고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기 끓일 때 되게 무 넣죠. 맞아요. 소고기 끓일 때 신김치 안 넣어요. 예. 돼지고기 끓일 때는 신김치 넣으면 참 맛있는데 그렇죠. 돼지고기 끓일 때는 무를 안 넣어요. 예. 참 그죠? 그거는 이 소고기를 먹다 보면은 혹시 먹다 보면 또 이렇게 얹히죠. 얹힐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기이기 때문에 피가 좀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물을 먹으면 피를 맑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거를 조화를 만들어줘요.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음식 문화라는 게 다 그 궁합을 맞춰서 만드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너무 이렇게 신기해요. 예. 이제 뭐 흔히들 어르신들께서 뭐 음식 궁합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러게요. 정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게 그래서 우리 체내에 더욱더 건강하고 탈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잡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들이 좀 공통된 기운이 좀 많이 풀어주는 거 그리고 좀 소화도 잘 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무난한 좀 거죠. 예. 모든 사람이 먹어도 무난한 것들을 그래 여러 사람 모여서 다 먹고 탈이 안 나야죠. 예. 탈남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음식도 없애주고. 그런 기운들이 많은 음식들인데요. 그러면 푸른색 나물은 뭐 워낙 많으니까요. 저 푸른색 나물은 뭐 아무거나 많이 다 뭐 지방별로 자유롭게 올리시면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되게 이제 시금치를 되게 올리죠. 시금치 올리고 하는데 이 사실 이제 시금치도 보면은 시금치는 약간 좀 차가워요. 성질이 차가워. 시원하죠. 아유 푸른색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지. 그렇죠. 뜨겁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원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성 변비가 있다. 이럴 때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뽀빠이 만화. 네, 저그 얘기하고 예. 있더라. 그 뽀빠이가 시금치 먹어 힘나서 막 하는데 사실 이게 좀 과장된 거죠. 사실 이제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해서 그러는 건데 예. 이 미국에서 통계를 낼 때 발표를 공을 하나 잘못 썼대요.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러니까 철분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그게 이제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시금치를 선전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뽀빠이라는 만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공을 하나 잘못 붙이는 바람에 와전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시금치에 있는 것보다 고사리나 딴 데 철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학문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나물도 있습니다. 이제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조화를 맞춘다. 그래서 여러 체질이 먹어서 뭐 태양이는 뭐 감을 먹으면 좋고 뭐 소음이는 대추를 먹으면 좋고 뭐 이렇게 과일도 있거든. 나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태음이는 고사리 먹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닭고기 찐했어요. 사실 저는요 그동안 참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중에 궁금했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하면 김치인데 네. 김치는 참 안 올리는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네. 붉은 고춧가루 양념 안 써서 그런 것 같고 그럼 그 대신요 이렇게 백김치 같은 거는 올려도 뭐 별 상관이 이제 없나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배추, 어느 예. 집안은 이제 붉은 고추 안 쓴 백김치를 올리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그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옛날 조상님들도 다 그걸 드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이 많이 먹는 야채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배추인데 예. 배추는 배추. 어떤 또 효능을 담고 있는지 다 한번 알아보죠 오늘. 이 배추를 보면은 이 옛날 시골에도 배차라고 그러죠. 배차. 예. 옛날 말이 배차예요, 배차라니.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투리 됐습니다만 원래 배추. 근데 배추를 보면은 한문으로 이 풀초자에다가 소나무 송자를 써요. 이거를 읽을 때는 이제 옛날에 송이라고 읽다가 지금 이제 숭이라고 읽어요. 지금은 이게 배추숭자 이렇게 하는데 이 한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소나무 송자예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풀어요. 사시사철 풀죠. 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심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게 배추예요.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심으면은 나요. 까탈스럽지 않고. 그렇죠. 무난하네. 그리고 단시간에 커요. 그 며칠이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배추다 이러면 서늘하고 서늘한 기운도 좀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자란다. 네. 이런 의미도 좀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추가 약간 서늘하다 보니까 혹 사람 중에 보면은 속이 냉한 사람들, 소민 같은 경우는 배추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겉절이 계세요. 먹고. 예. 그런데 희한하게 배추에다가 고춧가루라든지 마늘, 파 이거 만든 게 발효시킨 게 김치죠. 네. 김치 먹고 설사를 안 해요. 그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배추 자체는 서늘한 건데 거기다가 마늘도 맵지, 뜨겁고 매워요. 거기다가 파, 부추 뭐 이런 걸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그러면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음행의 조화예요. 그것도 또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면 더 부드러워져요. 예를 들어 우유 먹고 체하는 사람도 소화 안 된다도 요구르트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발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식품 자체가 벌써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진 거 성질이. 그러니까 배추 먹고 탈 나는 사람도 김치 먹으면 탈이 안 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조화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춧가루가 들어서도 젓갈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젓갈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고기류, 젓갈, 동물성을 넣으면은 산패가 썩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고춧가루를 넣으면 안 썩어요. 오히려 발효가 잘 되죠. 그러니까 옛날 김치에는 젓갈이 안 들어갔어요. 세종대왕님이라든지 이때는 김치에 새우젓갈이나 젓갈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다 썩으니까. 그런데 고춧가루가 들어서부터 그때부터 식물성만이 아니라 동물성 같이 넣는 거죠. 우리는 뭐 새우젓갈, 멸치젓갈 쓰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성을 심으면 다 같이 합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남녀도 사람도 참 배추 같은 여자와 고춧가루 같은 남자가 만나면 참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한방 이야기로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내일은 차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한 몸에 좋은 약차들 저희가 뭐 재료까지 다 준비해서요. 함께 만취도 나누겠는데요. 어떻게 다려 먹으면 효과적인지 또 얼마만큼 먹으면 좋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 차례상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음식에 대해서 정말 좋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덕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